계속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있죠. 제가 뭐 진짜 자주 이야기했던 집값이 뭐 빠슝하고 올라간다는 그 스타 강사나 혹은 거지 같은 병법으로 지금 뭐 추석지에 집 오른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사세요 라고 유도하는 사람들. 근데 꼭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 전반적으로 카페라든가 저희 유튜브에 와서도 지금 사라 라고 유도하고 언론들도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주택세금 백문백답으로 답이 나왔죠. 거래량 뚝, 패닉바잉, 비중은 쑥. 30대가 사는 게 33%에서 36%로 늘었다고 그랬어요. 1000개 중에서 334개를 샀다. 이 정도 산 거죠, 30대가. 그런데 떨어지면서 8월 되면 어떻게 돼요?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369개면은 185개. 이렇게 된 거죠. 거래량 반토막 났고 30대 거래량도 엄청나게 줄었는데 비중 늘었다고 쑥 늘었다고 아직도 영끌하고 있다. 지금 집 사셔야 돼요. 패닉바잉 하고 있고 30대들 계속 집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세요 라고 유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영끌? 유도하고 있죠. 계속. 분양시장 도전? 분양시장도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분상제 해당 단지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분상제 해당 단지도 가격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허구 규제로 인해서 고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주변보다 시세가 조금 낮게 분양이 된다. 로또 분양. 지금 당장 분양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끌어들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30대 고민하면서 계속 유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제일 웃기죠. 실물, 자산 따로 간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언제 있었어요? 부동산 장기적 우상향할 때. 미친 거죠. 지금 보험사에서도 주담대 해주는 거 알죠? 지금이라도 살만하다고 봅니다. 급매물이 나왔을 때. 또 새로운 사람 나왔어요.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실물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살 여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은 계속 오른다? 정신 나간 소리죠. 기사 제목 자체가 누더기 부동산 세법. 딱 깔려고 하는 거 나왔는데 국세청까지 나서서 백문백답 내나. 세법은 계속 개정돼요. 언제는 개정 안 됐어요? 가면 갈수록 누더기인데 내년에 다시 완화하더라도 누더기인데 누더기 같은 소리 하는 구더기 같은 기자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백문백답 결국 내놨다. 하도 말 많아서 경우에서 너무 많아서 이해 안 된다 하니까 백문백답 내놨죠. 왜 지금 집을 사라고 하는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내년 6월 1일부터 1년 미만 양도세 40%에서 70%까지 오르고 1에서 2년도 기본세율에서 60%까지 오른다. 기본세율 자체는 안 올라요. 기본세율 자체도 10억 이상 구간 42%에서 45%로 올랐죠. 소득이 10억 이상 구간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요거에 대해서도 2주택, 3주택에 따라서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너무 비싸서 못 판다고요? 내년 6월 1일까지 올릴 거니까 그 전에 팔라고 하는 건데 이 뭔 개소리야! 지금 양도세가 높은 게 아니죠. 양도세 올린다고 했지 지금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양도세 비싸서 못 판다. 미친 인간들이죠. 얼마나 늘어나냐? 양도 차익 5억 원 가정 시 자 언제예요? 1주택자 2년 미만 단기 주택 보유 주택 양도세 어떻게 늘어나요? 1억 9,900에서 3억 4,825만원으로 1억 4,925만원이 늘어난다. 1년 미만 시 2년 미만 시 기본세율에서 60% 5억 원 가정 시니까 요거에 맞는 기본세율로 들어가겠죠. 1억 7,360만원에서 2억 9,850만원으로 1억 2,490만원이 늘어난다. 1억 이상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팔아야 돼요? 내년 6월 전에. 당연히 팔려고 하겠죠. 내년 6월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빨리 사라고 하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다주택 10%포인트씩 인상된다고 했었죠. 요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뀌느냐. 조정대상 지역에서 2, 3주택자가 이번에 2년 지나서 판다고 해봅시다. 10%포인트씩 늘어나죠. 양도차익 5억 원 가정 시 4,975만원 증가한다. 10%포인트니까 원래 5천만원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요거저거 떼서 차익이 조금 줄어들긴 하니까 양도 차익이 5억이라고 해서 5억 버는 건 아니죠. 그리고 5천만원에서 뗄 거 떼고 해서 4,975만원 정도 증가한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말이 쉬워 보이지. 요거 4,900만원 이 집 개 이름 아니죠. 하다못해 2천만원 정도 차익 보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200만원은 큰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6월 전에는 당연히 팔고 빠져야 되겠죠. 다주택자들이. 아까 뭐 1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살면 되는데 다주택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완전히 거주 외 주택은 시대차익용이죠. 내년 6월에 팔면은 5천만원을 더 하는데 차라리 한 2, 3천 낮춰서 팔고 말지. 아 그러면 2, 3천만 낮추면 되겠네. 얼마 안 떨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또 제가 하는 말 왜곡하는 사람 있죠. 근데 옆에서 2, 3천 낮춰봐요. 시세가 2, 3천 낮춰지죠. 그러면은 나도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양도세 뭐 한 3천 낮췄다고 하면은 양도세 한 300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4,970 정도 양도세가 더 내게 생겼으니까 그럼 나는 1,000만 원이라도 더 낮춰야지. 이런 식으로 경쟁 붙으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 양도세뿐만이냐. 내년에 파느냐. 올해 팔아야 되죠. 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되니까. 그래서 보유, 거주 4%씩 조정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고가 한 채 투기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똘똘한 한 채. 내년에는 띨띨한 한 채가 돼버린다는 소리죠. 내가 거주 안 했으면. 반토막 나고. 만약에 아예 안 살면 30%밖에 안 준다. 아무리 오래 두더라도. 10년 이상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 있었는데 빨리 팔아서 차익 보려고 하겠죠. 더 오른다고요? 거주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올해 팔아야죠. 10년 이상이면 뭐예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중과 배제해줬죠. 어떤 대단하신 분께서 요때 파는 사람들 심약해서 파는 거다, 심약 매물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10년 살아야 돼요. 지금 팔아야 되겠죠. 지금 좀 더 올랐다고요? 중과 배제 받은 거 생각하면은 그때 파는 게 이득이죠. A는 10년 보유 10년 거주, B는 10년 보유 2년 거주 라고 하면은 A는 변동 없는데 장특공제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내야 되는 돈이 확 늘어난다. 6,56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올해 내로. 법인은 뭐예요? 내년 올라가면은 또 10%포인트 늘어난다. 지금 팔아야 되겠죠. 양도 차익 5억, 다른 소득 금액 3억. 다른 거 안 늘어나고 양도 차익 5억에 대해서 0.5억 원씩 늘어난다. 양도 차익 5억인데 올해 4억 8천 보고 파는 게 내년 5억 양도 차익 보고 파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거죠. 팔기도 좋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법인들이 한둘이냐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지금 법인 매물 지금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돼요? 핵심적인 것들. 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 등록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 배제한다. 자, 앞으로 말소는 이때 등록은 안 된다. 임대사업자 더 늘리지 않겠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임대사업자 뭐 제도 활성화가 뭐 2015년이라고 칩시다. 2019년부터 4년 임대 말소가 나오죠. 2016년에 등록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 올해예요. 2017년 혜택 많이 줬죠? 내년이죠. 4년 임대로 끝나고서 연장이 안 돼요. 내년, 내후년 계속 엄청난 보유세를 적어도 몇 년 더 내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말소해서 내년 전에 팔고 5월 전에 팔아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년에 뭐 돼요? 양도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되죠. 내년부터 사는 매물에 대해서 오피스텔 마찬가지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거주기간 추가되죠. 종부세, 개인 법인 세율 엄청나게 늘어나죠. 특히 법인 세부담 상한 인상되죠. 200에서 300%로. 거기다가 플러스 법인 같은 경우는 상관없죠. 그 다음에 법인 주택분 과세 공제 6억 폐지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액공제 확대되고 양도세 추가 세율이. 그러니까 올해 팔아야죠. 그렇다면은 이들의 심리는 어떻겠어요? 올해 팔아야 될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벌써 9월은 다 지나갔고 3개월 내에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은 매물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당장 급매물 막 내놓으면은 집값 뚝 떨어지니까 일단은 호가 올려서 버티고 있는 거다. 급한 쪽은 어느 쪽이에요? 지금 매도자다. 매물을 지금 내놨는데 안 팔리고 적체되고 있다. 앞으로 근데 더 빨리 팔아야 되니까 더 급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사라고 하느냐? 지들 팔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내년 6월 양도세 인상 되는 거하고 다주택자 뭐 세율 인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유세죠. 요게 핵심이죠. 요 폭탄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요 폭탄과 뭐가 같이 와요? 양도세 인상되니까 내년부터는 팔아도 돈도 안 된다.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겠죠. 내년 5월까지도 또 한 번에 큰 폭풍이 오더라. 근데 왜 이런 부분 무시하고 그래도 호가 유지된다.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극하는 거잖아요. 집값 안 떨어지게. 지금 실수요들이 받아주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비쌀 때 더 많이 받아주게 되면은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언론과 건설사와 투기꾼들과 다 합심해서 하는 거죠. 정부는 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 지금 패닉바잉하고 영끌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 안 하고 떨어진다고 했는데 1년 더 오르네? 뭐 이런 마음 드니까 급하니까 사죠. 근데 떨어졌다 올랐다 한다는 건 떨어지기 직전이란 소리예요. 급격히 오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도 있고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환산 월세를 해서 임대소득세 받아내죠. 소득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보료 강화죠. 건보료는 매월 내잖아요. 10만원만 증가해도 1년에 120만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계속 다주택 강화되고 있는데 매물이 안 나온다고요? 계속 버틸 수 있으면 계속 버티세요. 못 버티는 사람도 나올 거고 버티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버티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고 애국자 되시면 되고 못 버티는 분들은 집값 낮춰가지고 서민들에게 도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그래요. 호가 안 떨어질 거면 급한 건 매수자라면은 왜 저희 유튜브에 와가지고 무주택자이고 무주택자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희망만 주기보다는 희망만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보다 더 자료 빠삭하게 들고 와서 오른다고 하고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저도 인정을 할게요. 근데 왜 저는 자료를 들고 오고 과거 외국 사례랑도 비교하고 우리나라 과거 사례랑도 비교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왜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말만 믿고 심리가 심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집은 오늘이 가장 싸대요. 왜 지금 여기 와서 그래요? 안산 그 가격은 좀 오버긴 한데 현실에 하면서 될지 한번 봅시다. 공급이 많지도 않은데 규제하면 당연히 풍선 터지죠. 자, 안산인데요. 장상지구 만가구 이상 들어오죠. 공급 부족이요? 많지도 않은데 안산 지금 벌써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뭔 개소리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오를 때 지금 댓글 달았는데 이런 거 계속 부추기고 있었다. 결론, 왜 지금이라도 사라고 할까? 더 급매물 나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빠지기 위해.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끝.